자, 이 정도 난이도 지문의 수업을 할 겁니다. 현재 7월 11일인가요? 오늘? 맞나? 부터 8월 15일 광복절. 자, 요 전주에 다 계약하죠. 전주라고 하면 안 되는 요 주에 계약하지. 이게 금요일이거든. 여기까지 수능 수업이 진행이 되고, 월요일이 어법, 금요일이 독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 모의고사는 계속 나가는 거죠. 그리고 5번의 학기 중에 한 학기가 끝난 거거든. 1학년 1학기, 2학기. 여기까지 하면은 소실을 쓰는 등급이 완성되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지금 2등급이야. 다음에도 2, 2, 2, 1 이렇게 만든다고 치자고. 그냥 가정해서. 이렇게 하면 합치면 9점. 5로 나누면 몇이에요? 1.8입니다. 본인 내신 등급이.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자릿수가 더 늘어나겠죠? 만약에 내가 정말 운이 안 좋게 여기 3이야. 몇 프로까지가 3등급이지? 네? 60%까지 3등급인가? 66%? 그렇게 됐어, 그냥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를 1.8 이하로 수렴시키려면 2를 맞고 2를 맞고 1 맞고 1 맞으면 되지 않나? 원래 다 계획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걸 좋아한다고. 사람은 누구나 계획이 있지. 처음 맞기 전까지. 나는 일부러 여기서 3을 맞고 2, 1, 1, 1 이렇게 맞아서 1.6으로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걸 맞는다고 해서 지금 인생이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현재 상위 15개 대학의 종합전형 얘기예요. 종합전형을 쓸 수 있는 내신 등급을 추정했을 때 전문가들이 1.6, 1.7 혹은 뭐 1.8도 가능하겠죠. 주요 과목 합의. 요 사이면 종합전형을 쓸 수 있다고 봐. 붙는지는 모르지. 쓸 수는 있다고 본단 말이야. 근데 그 아래 애들 1.1에서 1.5 애들 중에 요 앞단에 위치한 애들 아마 교과를 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쓸 수 있으려면 일단 1.8 이하로 떨궈야 되거든. 주요 과목을. 그리고 좀 약간 과마다 차이가 좀 있겠죠. 네, 경영학과를 쓸 거야. 그러면 수학 등급이 좀 좋아야겠지, 대신이. 뭐 공대를 쓸 거야. 당연히 수학, 과학 등급이 좀 좋아야겠죠. 근데 아직 너네가 대학을 진학해본, 이 내신 등급으로 대학을 진학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하고 있어요. 추정만. 1.0으로 수렴하면 더 좋습니다. 물론 0으로 수렴하면 더 좋지. 내신이 0.1이면 제일 좋죠. 학교를 안 다녔다는 얘기니까 그거. 그래서 지금 등급이 내가 뭐가 나왔건 앞으로 이걸 올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영어는 어휘, 어법이 돼 있어야 돼. 이거 지금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어휘, 어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정규 수업 시간에 채우는 거야. 내 시험 범위를 암만 열심히 공부했어도 문맥상 틀린 단어를 고르시는데 그 단어를 내가 하나도 몰라요. 다 받고 나서. 그럼 못 풀잖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평소에 어휘력이 중요해. 아까 누가 그랬더라? regres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regress는 왠지 progress의 반대말 아닐까 이렇게 유추했다. 그럼 그거 잘한 거지, 그거는. 프로는 앞으로 가는 거고 위는 뒤로 가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근, 접두어, 전미사 뭐 이런 공부하는 게 좋긴 한데 그런 건 다 지금 하는 거라고, 지금. 그렇다고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지문들에 있는 단어를 유의어, 반의어를 정리해 주실래요? 정리해 줄 수 있어, 나는. 왜냐면 그 정리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 지문 넣은 다음에 챗GPT한테 유의어, 반의어 다 정리해 줘. 아마 10,000개까지 나올 거야. 그거 내가 갖다 주면 너 외울 수 있어? 네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유의어, 반의어까지? 그걸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다. 지금. 그럼 유의어는 유의어로, 반의어는 반의어로 이렇게 외우나요? 그렇게 어떻게 외우나? 하나씩 차곡차곡 외우다 보면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죠. 지금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어휘랑 어법이 안 되면 암만 시험 범위 열심히 공부해도 단어를 바꿔낸다거나 보기 해석이 안 되면 그때부터 거기서 털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자꾸 좌절이 쌓이거든, 조금씩.
그래서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야. 왜냐면 공부는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내 자존감을 깎아내가면서 할 거면 이거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글이 되지 않을 거면 기본기, 어휘, 어법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엄청 열심히 공부할 때 제 모토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면 나머지는 결과 내가 통제 못해요. 하늘이 결정해 주는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어제도 그런 애가 있었는데 시험 당일에 장염이 걸려가지고 집중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통제할 수가 없던 거잖아. 그렇다고 장염 걸릴까 위험해서 음식을 거의 안 먹고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간에 과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거든. 그리고 최근에 본 말인데 long-term consistency. long-term consistency wins over short-term perfection. 이게 굉장히 멋진 말이야. 장기적인 일관성이요. 단기적인 완벽함을 이겨요. 인생은. 진짜야. 메시 알죠? 메시가 왜 위대한 선수인지를 알아? 걔는 short-term perfection을 갖고 있는데 그게 long-term으로 지속되거든. 그래서 위대한 거야. 근데 메시급은 아니지만 그 아래 선수들 있죠. 한때 엄청 센세이셔널한 선수들이 있어. 근데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면 그만큼 대우를 안 해주잖아. 맞죠? 우리가 약간 국뽕이지만 손흥민 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미국 애들도 손흥민을 알아. 왜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활약을 하면. 공부도 인생 다 똑같아.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지켜야 돼. 특히 공부는.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네 자존감이 깎이지 않는다. 그걸 내가 경험했다. 나는 어떤 일 해도 되겠다가 생겨요. 그러면 되는 거야. 어차피 다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1번부터 할 건데 올해 육모가 절대평가가 시행된 이래로 가장 쉽게 나왔어요. 그 이유를 따져보자면 아마 4월에 탄핵이 돼버렸잖아. 대통령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눈치 볼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혹시나 이걸 어렵게 됐을 때 다음 정부, 아마 그때도 이재명이 제일 높았잖아. 이렇게 눈치 볼 싸움을 했는지 좀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비율이 18%가 나왔습니다. 18%. 이거 엄청 높게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고3 애들도 원래 3등급 맞더니 갑자기 1등급 맞았다고 연락 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 그럼 구모도 수능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게 쉬워진 난이도예요. 현재 최신의 트렌드니까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은 단어 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실제 내가 풀 때 하는 거랑 제일 비슷해. 단어를 다 알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도 풀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해석을 하는 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볼게요. 하미추론. 하미추론의 배치는 1번. 얘가 21번이죠. 실제로는 모의고사에서 20번과 22번 사이에 있죠. 20번은 요지 문제고 22번은 주장 찾기 문제야. 그럼 얘를 여기다 배치한다라는 건 이와 괴가 똑같아요. 결국에 일단은 주장을 찾아봐야 돼. 읽으면서. 플러스 밑줄 친 부분과 주장과의 문맥을 봐야 돼. 어떠한 관계인지. 이 두 가지로 풉니다. 첫 줄부터 읽어볼게. 베이싱이니까 뭔가 기초하는 건가? Your self-worth. 자기 가치를 on climbing performance. 이게 실제 등산 수행일 수도 있고 뭔가 올라가는 수행일 수도 있죠. 아직은 잘 모르지. climbing performance에다가 자기 가치를 기초한다라는 것은 puts you, 너를 둡니다. at the whim, 아래쪽에 있어요. 변덕에 둔답니다. of external factors. external은 internal이 내부니까 external 외부겠죠? 외부 요소의 변덕에 두는 거래요. These factors, 이러한 요소들 may be random, 무작일 수도 있고 and misleading,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misleading이니까 잘못된 거겠죠? Comparison, 비교라는 건 is one source of illusion, 아래쪽에 있습니다. 착각의 하나의 소스입니다. Perhaps you felt that, 아마도 느낄 수도 있는데 you performed well, 너가 잘했다고 on a certain climb, 어떤, 이거 등산인가 보다. 등산에. Because your partner was having an off day. 왜냐면 파트너가 그날을 꺼버렸거든. 안 했나 봐. And found climbing very difficult.
등반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너는 되게 잘했다고 느낄 수 있대. You found it only slightly difficult. 너는 약간 어렵다고 생각했고 and conclude that. 결론 지었죠. You were climbing quite well. 너가 꽤 등산 잘했다고. When in fact, 사실은 you were climbing no better than usual. 더 잘한 것도 없대요, 평소보다. 결론, 비교해서 잘했다고 했지만 평소보다 잘한 것도 없는 거지. Or, your partner was at the top of his game. 너의 파트너가 탑이야, 그의 게임에서. You felt weak. 너는 약하다고 느껴. 이거 다 지금 비교 얘기네. In comparison, 비교해보면 너는 약하다고 느껴. When in fact, objectively, you put in a very strong performance. 사실상 객관적으로 넌 굉장히 강한 수행을 했는데 Environmental factors may be involved. 환경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도 있죠. Perhaps you master your day's objective. 아마 너는 master했을 수 있죠. 너의 그날의 목표를 due to especially favorable conditions. 뭔가 favorable condition 때문에요. Such as low humidity. 아래쪽에 있습니다. 낮은 습도 같은 거. When in fact, you really didn't climb particularly well. 너는 등산을 잘 하지도 않았을 땐데 그냥 환경적인 게 좋아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나 보다. In all these cases, 자, 이 모든 경우에 그 예시가 끝났나 봐요. The good or bad feelings you have, 좋거나 나쁜 느낌은요, 너가 가진 are not based on something, 이런 거에 기초한 건 아닙니다. You can take credit for, 너가 크레딧을 가질 수 있는 거에 기초한 거 아니래요. If the performances boost your self-worth, 만약 수행이라는 게 너의 자기 가치를 부스트 시키면 the boost is grounded in fiction. 그 부스트라는 건 허구에 기초한 거랍니다. 그거 없다는 얘기죠? 형광펜 들어봐. 글을 이해하는 방법이 이 글은 두 가지인데 앞부분의 일반적 진술, 뒷부분의 일반적 진술. 이것도 일반적이야. 아니면 중간에 있는 구체적인 걸로 이해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형광펜 칠 거거든 지금. 첫 줄부터 세 번째 줄의 일루전까지 형광펜.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오른쪽. In all these cases부터 형광펜 끝까지. 자, 그걸로 이해해서 풀어도 되고요. 중간에 상대방과 비교하는 예시를 보고 이해하고 풀어도 되고. 개인의 선택이야. 형광펜 친 것만 다시 읽어볼게. 이거 등산 얘기인가 봐. 첫 줄에 너의 자기 가치를 등산 수행에 기초하는 건데 그건 외부 요소의 변덕에 두는 거래요. 이러한 요소들은 무작이고요. 잘못된 걸 수도 있대. 비교라는 건 착각의 하나의 소스니까 비교해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그 외부 요소가 통제하는 거래요. 마지막 부분, 이 모든 경우 네가 느끼는 좋거나 나쁜 느낌은요. 네가 크레딧을 할 수 있는 거에 기초한 게 아니래요. 그냥 수행이 너의 자기 가치를 부스트 시키면 그거 허구래 부스트. 그냥 외부인 걸로 결정된 거야. 포인트, 비교하면 별로 안 좋은 거야. 맞죠? 그 다음 너가 실제로는 잘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못하면 잘한다고 느끼는 거잖아. 1번 찾아보자. 1번. 보기 1번. Perceptions of self-worth. 자기 가치의 인식은 vary.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그게 밑줄의 의미가 아니지.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게 아니고 그 인식을 할 때 비교하는 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잖아. 2번. 너의 자신감. 그것은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아니죠. 이 글은 노력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교하면 안 좋다고. 그거 어차피 네가 엄청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엄청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외부 요소로 결정된 거야. 3번. The pride you take in your achievements. 자신감. 너가 취한 자신감. 너의 성취에서 그거 믿을 수 없는 거다. 그게 허구란 얘기죠. 3번 될 것 같고. 4번. Performance comparison. 수행 비교는 to partners. 파트너와 비교는 is demotivating. 동기부여를 떨어뜨린다. 앞에 부분은 맞아. 4번은. 수행 비교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동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통제가 안 되는 거야. 동기를 떨어뜨린다가 틀린 겁니다. 5번. 야망찬 목표. 도와줍니다. 너의 수행을 향상시키는 거. 5번은 이런 얘기가 없어.
목표를 잡은 것도 없고. 됐죠? 자, 지금부터 들어. 하루에 한 문제 푸는 겁니다. 하루에 한 문제. 오늘 금요일이죠? 그러면 토요일 날 하나, 일요일 날 하나. 그럼 1, 2번 풀면 돼. 다 풀고 아래쪽에 보면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체크하세요. 그럼 체크해보면 됩니다, 본인이. 틀려도 아무 상관없다. 그걸 찾아보는 게 중요해. 2번, 틀렸다면 틀린 이유를 정리하세요. 실제 책을 받으면 답지가 제일 뒤에 있어요. 근데 답이 없는 것들은 뒤에 해석 보고 찾으면 되거든. 그럼 틀린 이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첫 번째 보면 단어 때문에. 보기의 단어를 몰랐건. 근데 봐봐, 나 봐봐. 단어를 몰라 틀렸으면 바꿔 말하면 그 단어 뜻 알면 맞췄어야 되는 거야. 맞죠? 두 번째는 해석이 안 돼서겠지? 그 얘기도 똑같아. 해석이 안 돼 틀렸다면 해석이 됐으면 맞췄어야 되는 거야. 그럼 뒤쪽에 해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그거 읽어보면 맞출 수 있었다면 맞춘 거지, 진짜로. 그럼 진짜로 해석이 안 돼서 틀린 거고. 세 번째는 답의 근거를 못 찾아서야. 이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 그 해석도 얼추 됐어. 그리고 이런 말 때문에 이건 것 같아. 이 4번 같은 거 고르면. 근데 4번에 보기에 있는 함정을 놓친 거죠. 디모티베이팅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면 된다. 다음 3번에 보면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그건 내가 이때 틀렸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하겠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건 안 적어도 됩니다. 왜냐면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줘요. 그 다음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시오. 이 개인차가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정리하면 됩니다. 내가 모르는 단어. 하나씩 단어를 다 찾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뒤에 해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해석을 보고 이거 이 뜻이구나 라고 적으면 되지 뭐. 제 말 이해하죠? 그렇게 하면 3페이지가 처리되고 4페이지 봐봐. 기존에 했던 사람은 기억이 날 거야. 직접 끊어보면서 다음을 해석해 보세요. 할 때 이거 나 봐봐. 그냥 다 끊어가지고 막 해석을 다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글은 번역하려고 읽는 게 아니죠. 이해하려고 읽는 거지. 그 이해한 걸 오른쪽에 한 문장씩 요약을 하면 돼. 뭔 소리냐면 1번이 너의 자기 가치를, 그러니까 해석은 눈이나 말로 해보라고. 그리고 번역을 적지 마시고 오른쪽에다 요약해서 적으세요. 한글로 적어도 돼, 영어로 적어도 돼, 기호로 적어도 됩니다. 내가 그냥 이해한 바만 적으면 돼. 지금 해볼게. 1번. 너의 자기 가치를 등산 수행에 기초하는 것은 그건 외부 요소의 변덕에 두는 거래. 그러니까 너의 1번 이런 거죠. 너의 자기 가치를 등반에 두는 건데 climbing performance 이런 거죠. 이거 다 외부 요소가 결정하는 건가 봐. 그 다음 2번을 보면 These factors may be random and misleading. 이러한 요소들, 외부 요소들은요 무작위거나 잘못된 거래요. 그럼 나 봐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2번은 이거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글을 이해하는 걸 적으면 된다. 다 번역해가지고 적지 말란 얘기야.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한 문장씩 정리해서 오면 되고요. 5페이지 보십시오. 제 중딩 때 학원 다녔는데 저는 서울 학원 다녔었거든요. 그때 그 영어 쌤, 학원 쌤이 굉장히 좋았어. 왜냐면 여자분인데 엄청 이뻤다. 이딴 게 아니고 남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여성스러우셨어요. 수업하실 때 항상 이러고 계셨어. 세영아 여기 봐야지 이러면서. 근데 그분이 나한테 엄청 관심을 표하셨어. 이성적인 관심이 아니겠죠. 그 사람이 좋으니까 과목도 좋아지더라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허세병이 있어가지고 영어 랩 이런 거 듣고 그 다음에 헐리우드 영화 볼 때 자막 없이 보고 싶은 거야.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시작은 아마 그 쌤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허세 때문에. 두 번째, 나대는 걸 좋아했어요. 제 MBTI MFP야. 관종인 거지.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거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지 독해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럼 제 영어 어법, 독해 실력이 언제 제일 많이 늘었냐면 이건 참 미안한 얘기인데 제 강사 초창기 시절에 제일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이걸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맞잖아. 애들한테 문제도 풀어보고 방식도 알려줘야 되는데 해석도 할 줄 있어야 돼. 애들이 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때
한글 해석에 의존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해석을 하는 걸 해봤단 말이야. 즉 구문 공부를 나 혼자 해본 거죠. 왜냐면 너네 그런 거 많잖아. 의역돼 있어가지고 영어랑 한글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이게 왜 이렇게 해석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는데 그렇게 준비할 때 제일 도움이 됐던 게 한 줄 해석이에요. 실제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거든. 그러니까 한글을 가리고 내가 해보고 한글로 대조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들었다. 그때 당시 애들한테는 좀 미안하지. 지금보다는 영어 실력이 많이 낮았을 테니까. 근데 동시에 그때는 내 젊음과 열정이 불타오를 때라 애들이 또 좋아했어요. 그리고 외모도 얼마나 더 좋았겠어 그때가. 그래서 실제로 해석해보고 한글과 대조를 해보라고. 내가 한 게 맞나. 그래서 5페이지를 둔 거고 5페이지는 그냥 그렇게 한번 보라는 거죠. 여기다 뭘 하라는 건 아닙니다. 까지 하면 하루에 1과가 끝난 거다. 그게 1번이 끝난 거야. 처리 끝. 그 다음 2번도 똑같이 하면 돼. 그 책을 받으면 거의 풀이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겨울방학 때 안 했던 사람 혹은 까먹은 사람 다시 읽어보면 되고 그건 다음 주 되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봐봐. 하루에 한 문제 하는 거니까 1, 월 해서 2번까지만 해오면 돼. 월에서 금 올 때는 3개 하면 되는 거죠. 제발 하루에 하나씩 해. 하루에 하나씩 하는데 해본 사람 알아. 많이 걸려봤자 20분이에요. 빨리 끝나면 10분이야. 그게 장기적인 일관성이 단기적인 완벽함을 이기는 거라니까. 진짜야. 남들보다 요만큼 더 하면 되거든. 나 봐봐. 제 영어 실력의 레벨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누구는 이 정도일 수도 있잖아. 그래프상으로. 근데 여기서 얘가 하는 것만큼 얘 하루에 뭐 5씩 더 한다고 치자. 그럼 나도 5씩 더하면 이 갭이 안 메꿔지죠. 안 메꿔져. 근데 역으로 봐봐. 나보다 잘하는 애가 좀 더 잘한다고 볼까? 이게 뭐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하면 나는 5씩 더 하는데 얘는 안 하거든. 결국에 내가 얘를 이긴다. 인생 다 똑같아. 진짜야. 이 연관된 얘기인데 이 얘기 해줄게. 자, 그 미국 주식을 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 한 아주머니가 전업주부인데 2017년인가에 전업주부인데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들 둘이 때 얘네들 나중에 대학 가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투자 공부 시작했대요. 뭐 스터디가 있었대. 그때 2017년에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알게 된 거야. 그 당시 엔비디아는 게임 그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입니다. 업계 1등. 엔비디아랑 AMD랑 남자들이 이런 거 알 거야. 근데 이걸 봤더니 게임 산업이 점점 발전하잖아.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은 기업이구나 해가지고 200만 원. 아들 계좌로 200만 원치 사준 거야. 2017년입니다. 지금 2025년이죠. 그때 사놓고 엄청 올랐을 때 팔고 싶을 거 아니야. 안 팔았다. 또 떨어졌을 때 그럼 내 수익이 이만큼 쌓였다가 떨어지면 팔고 싶잖아. 요만큼 수익을 갖고 싶으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 그냥 계속 갖고 있었어. 200만 원을. 이거 얼마 됐게? 1억 5천이 됐어요. 200만 원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1,000원씩 산다고 치자. 소수점 주식이 거래가 되잖아. 그래서 하루에 1,000원씩 200만 원치를 산 거지. 그건 얼마 되게? 1억 된다. 그게 장기적인 지속성이 단기적인 완벽함을 이기는 거야. 제발 하루에 한 주문씩 해. 이거 하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리고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올해 6월이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트렌드 기출이에요. 우리는 고1이니까 고1 거, 고2니까 고2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어차피 최종 목표는 이걸 풀어야 되잖아. 그럼 남들보다 이게 먼저 완료되면 그때 영어 학원을 줄이고 타과목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자기주도거든. 그렇게 해야 된다.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요, 학원을 그만두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쟤한테 뭘 더 배워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만둘까를 생각을 해야지. 선생님 그러다 다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 저도 끝나는 거죠 뭐. 꼭 기억하시고 모의고사는 숙제를 어떻게 하느냐. 기존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 중간에서 기말 넘어갈 때도 해봤으니까. 대박! 요즘에 날이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조깅을 못 하잖아. 그래서 밤에 안양천을 조깅하는데 이게 뛰고 있는데 저 앞에서 이렇게 안양천 길이 있으면 여기가 안양천이고 여기 강이에요.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게 있고 여기 이렇게 보도가 있고 여기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 자전거 타고 가는. 몰라 뭐 이런 거. 요 중간에 나 여기서부터 뛰어오고 있는데 요 중간에 등치가 큰 고양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뛰고 있는데 저기서 고양이가 나 계속 쳐다봐. 쟤 왜지? 좀 막 뛰고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이거 고양이 사이즈가 아니야. 왜냐면 냥냥펀치는 요만해야 되는데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만해. 요즘 뭔가 이상하다 이거. 너네 냥포 대작전 알아? 거기서 왔나? 이거 뭐지? 가까이 가다 보니까 지저스. 이거 너굴맨이야. 너구리라고. 라쿤. 그래, 나 뛰다가, 근데 걔도 나를 보고, 하면서 달려온 게 아니고, 나를 보더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대. 미국은 전원주택 살면 너구리들이 많이 침범해. 뒷마당에 와가지고 갑자기 뭐 꺼내먹고, 부엌까지 들어와가지고. 엄청 똑똑해요, 너구리들. 심지어 너구리 무술도 잘하잖아. 쿵푸팬더 사부잖아. 이너피스. 근데 우리나라 너구리는 인간을 좀 무서워한대. 근데 갑자기 걔가 빡쳐가지고 나를 물면 광견병 걸리는 거죠. 개 무서워. 너구리 봤다 손. 안양천에서. 여기 좀 신기한 곳이야. 왜냐하면 이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두꺼비가 엄청 많아요. 근데 개도 있어 개. 왈왈 개 말고 유죽하고. 개가 지나가더라고 이렇게. 달팽이도 엄청 많아. 심지어 여기 뛰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생선이 여기 있던데? 이건 이해가 안 되네. 생선이 왜 여기 있지? 이상한 곳이야 여기. 거의 아마존입니다. 서울의 아마존이야. 모의 보자. 듣기 파일을 단톡방과 단톡 아니면 카페에 올려놔요. 저는 항상 듣기를 담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니다. 듣기 하면서 어법, 띵동 구간에 일치, 내용일치, 도표일치, 안내일치, 그 다음에 18번, 19번 풀어보라고 그랬죠. 이 연습하려고 듣기 하라는 거야. 듣기 해 제발. 듣기만 듣지 말고 듣기만 들으면 졸리잖아. 중간중간 이런 거 푸세요. 그 다음에 이건 부탁인데 시간 좀 재. 원래 70분이야. 70분 땡 하면 끝내지 마시고 그냥 푸십시오. 그리고 다 풀면 채점하세요. 그럼 점수와 시간을 제일 앞장에 적어 놓으면 됩니다. 시간은 100분이 걸렸다. 150분 걸렸다. 상관없어. 채점해가지고 2점은 2점, 3점은 3점 계산해서 76점, 82점, 92점 뭐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두 가지를 적어주세요. 다 하고 나면 오답해야 됩니다. 오답. 오답의 순서는 첫 번째, 왜 틀렸니? 틀린 이유를 적어. 두 번째, 다시 해석해. 모르는 단어 찾아. 다시 해석해서 모르는 단어 적어. 세 번째, 답의 근거 찾아. 여기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구나. 가끔씩 이거 못 찾는 경우 있어요. 해설지 갖다 베끼지 말고. 그러면 별표 쳐서 가져오면 된다. 제 말 이해하죠? 숙제 끝났어.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녹회교재 하루에 하나씩. 세 번째 모의고사 해오면 된다. 이게 다야. 됐어? 그리고 이게 샘플이거든요. 오답 정리했던 샘플. 혹시나 까먹었거나 했으면 이따가 끝나고 가져가라. 답지를 준 건 갖다 베끼라고 준 거 아니야. 풀고 채점하면 됩니다. 됐어요. 짐 챙깁시다.